7번 보겠습니다. 지도에 나타난 가나의 지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가에 들어갈 지표가 지금 총 나온 게 총 인구가 나와 있네요, 그죠? 같은 게 나와 있고 도시화율 나와 있고 인구 밀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접근해 가면은 좀 틀린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풀기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명암이 짙게 표시된 것이 높은 것이고 낮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높은 나라들이 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이 나라 인도예요. 인도 옆에 여기 좀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예요. 파키스탄. 그리고 여기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 우리나라도 있네요, 그죠?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 그리고 장화처럼 생긴 나라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 독일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그 외에도 여기 작은 나라 베네룩스 3국이 있거든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 그리고 여기 베트남도 있어요. 좀 베트남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베트남도. 잘 안 보이겠지만 이런 나라들 여기 높게 나타나는 거 총 인구인가 도시화율인가 인구 밀도인가 하나씩 좀 봐봐야겠죠. 총 인구다. 총 인구는 아니라는 것들은 지금 쉽게 찾아내야 돼요. 왜 아닐까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야? 1위가 중국이거든요. 1위가. 중국이 우리나라가 일본이 중국보다 많은 거 아니잖아요.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중국보다 많은 거 아니잖아요. 1등, 2등이거든요. 인도는 물론 많아요. 앞으로 뭐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미국이 3등이거든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3억 3천만 명, 우리나라 5천만 명. 따라서 총인구는 이건 1번 선이 틀렸다라는 거죠. 도시화율 한번 볼까요? 도시화율. 도시화율은 어디에서 높게 나타날까요? 도시화율이라는 것은 도시화율이라는 것은 특정 국가의 인구가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이죠.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가 한 80%네 그러면은 20%는 촌락에 시골에 살고 있네 그러면 그 국가의 도시화율은 80%가 되는 거죠. 그럼 도시화율은 어디가 높을까요? 어디요? 선진국이 높겠죠. 선진국.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근데 여기에서 쭉 보니까는 인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필리핀? 어,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선진국들이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낮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으로 넣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정답은 인구 밀도겠네. 인구 밀도. 선생님 인구 밀도는 맞아요? 맞습니다. 인구 밀도. 우리나라 선생님 인구 밀도 높아요? 매우 높아요. 일본도 높아요. 대만도 높고 필리핀 높고 인도도 높아요. 인도는 중국보다 면적은 훨씬 작아요. 뭐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구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중국이 한 14억이라고 한다면 인도는 한 13억 5천만 명 곧 추월할 거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인도가 인구 밀도가 높다. 파키스탄도 인구 밀도 높거든요. 이게 방글라데시도 높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들, 인구 부양력이 높은 국가들이에요. 인구 부양력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여력이 있는, 여유가 있는 나라들을 인구 부양력이 높은 나라다. 그러니까 부양력이 높으려면은 경제 수준이 좋아야 돼, 경제 수준이. 그래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공업이 발달한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유럽과 미국의 어떤 북동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역,
유럽 지역, 이런 지역들이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또는 이제 식량,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이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들. 이런 지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지역, 필리핀 이런 지역, 우리나라, 일본 벼농사. 왜냐하면 식량 중에서 식량 대표적인 식량이 쌀, 밀, 옥수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인구 부양력이 높은 게 벼농사라는 거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요. 물론 옥수수도 단위 면적 인구 부양력이 옥수수가 한 1.2라고 하면 쌀이 1이고 뭐 밀은 0.7 이래요. 쌀은 한 명 먹여 살리는데 밀은 0.7명밖에 못 먹여 살리고 옥수수는 1.2. 선생님, 그럼 옥수수가 가장 인구 부양력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옥수수는 1년에 한 번 해요. 벼농사는 어때요?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해요. 이렇게 2기작, 3기작. 우리나라는 한 번 하지만 중국 남부 지역에는 대부분 두 번 합니다. 이런 지역은 막 세 번씩 해요. 세 번씩 해요. 세 번씩. 따라서 이것을 곱하기 2나 3 해버리면은 옥수수보다도 인구 부양력이 높다라는 거죠. 밀보다는 훨씬 더 높고, 따라서 이 쌀농사를 짓는 지역이 인구를 많이 먹여 살릴 수 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공업이 발달한 나라가 첫 번째, 그리고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 그리고 세 번째,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지역. 다시 말해서 너무 춥거나 덥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지역에는 인구가 희박하다는 거죠. 대부분 온대나 냉대 기후, 온대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들. 물론 열대 기후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구 밀도가 그럼 낮은 국가는 어디냐 봤더니 기후가 불리한 지역, 사막. 여기 지금 사하라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 지역들. 또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 여기 건조기예요. 여기는 고산 지역, 티베트 높은 고산 지역들, 이런 지역에도 사람들이 거주하기 힘들겠죠. 티베트 지역들 정리하고 할게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아무튼 1번, 3번, 1번 틀렸죠, 그죠? 3번도 틀렸고 틀렸어요. 인구 밀도와 나온 거는 지금 이게 남은 건 지금 돼지고기 소비량과 연강수량이 남았네요, 그죠? 연강수량. 커피 소비량도 한번 볼까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연강수량 볼까요? 연강수량 먼저. 연강수량? 여기가 굉장히 많네요. 중국의 동쪽 지역, 미국의 동쪽 지역, 굉장히 여기가 좀 많은데 강수량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어딜까요? 적도 지역이에요, 적도.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적도가 지금 어디쯤 지나가고 있냐면 영도락 써져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강수량이 어디에 많아야 되냐? 여기에 많아야 돼, 여기. 여기 지역에. 여기 지역에 강수량이 많아야 되거든. 하지만 그렇게 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따라서 이건 연강수량은 아니다. X가 되겠죠, 그죠? 그럼 돼지고기 소비량이 되겠죠, 그죠? 돼지고기. 커피 소비량 먹을까요? 어차피 틀렸지만 커피 소비량. 커피 소비량이 지금 보면 유럽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미국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서쪽은 적고 동쪽만 많아?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중국도 사실상 커피 소비량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은 차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오히려 커피보다 녹차류 같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마시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돼지고기 소비량이에요. 돼지고기 소비량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적은 지역을 찾는 것이 조금 유리해요. 적은 지역. 돼지고기를 적게 먹는 지역? 여기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데, 낮게 나타나는 지역 봤더니 북부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또 인도도 있네요, 그죠? 인도 지역.
여기가 적게 나타나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을 봤더니 파란색으로 할까요? 유럽. 중국도 돼지고기 되게 좋아하죠. 동파육 같은 거. 미국? 선생님, 미국 서쪽은 별로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미국 서부 지역은 건조기구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변한 데서 많이 키우는 것이 돼지예요. 이쪽에서는 소나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는다라는 거죠. 소고기나 이런 것들. 그러면 왜 여기 지역은 적게 먹는가? 서남아시아 여기 북부 아프리카하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과 서남아시아 지역은 왜 적게 먹을까요? 종교 때문에 그래요. 종교 때문에. 어떤 종교?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돼지를 어떻게 생각한다?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죠. 그죠? 혐오스럽게. 먹지 않아요. 잘 먹지 않는다는 거죠. 선생님, 인도는 왜 적게 먹어요? 인도는? 다시 한번 볼까요? 인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 옆에 지금 요 파키스탄이고 요 방글라데시거든요. 이런 지역들. 여기도 이슬람교 믿어서 적게 먹어요. 근데 인도도 적게 먹는다는 거죠. 인도는 선생님 힌두교잖아요. 힌두교.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 여기니까 소고기는 이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먹을 것 같고 오히려 돼지고기를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은 돼지고기에 대한 어떤 소비도 높지 않다라는 거죠. 왜 높지 않다? 왜 높지 않다? 힌두교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힌두교는 브라만교 더하기 힌두교, 브라만교 더하기 불교, 뭐 민간신앙 이런 것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게 힌두교인데 채식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소만 먹는 게 아니라 돼지 소비도 매우 적다. 그래서 이것은 돼지고기의 소비가 적은 지역에 대한 것을 접근하는 것이 찾기가 굉장히 좀 쉬울 것 같다.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이 가는 인구 밀도, 나는 돼지고기 소비량이